인터뷰를 할 때마다 수익이 늘어서 오 지금은 월 수익. 부럽다. 내가 노동하지 않은 시간에도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은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저희 세대는 요즘 시대에 우리 세대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밀레니얼 게. 세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공간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누구신가요? 저는 SNS 마케팅이랑 퍼스널 브랜딩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 드로우앤드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으로 유튜버님께서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게 진짜 좀 많아요. 사심 가득 담아서 질문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랑 SNS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지금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거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딱히 특별할 건 없고요. 제가 어떻게 SNS를 잘 활용해서 드로우앤드라는 브랜드를 마케팅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고, 그거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개인을 브랜딩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약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뭔가를 조금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 컨텐츠였고, 또 퍼스널 브랜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왜 어려워할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성찰이나 그런 시간을 가져본 사람들이 좀 적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영상들도 만들고 있고. 저도 되게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저희 인스타그램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다양한 콘텐츠들을 그래서 어쨌든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먹고 살고 계신지. 되게 많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 애드센스 수익이 있잖아요. 그 애드센스 수익이 있고, 구독자가 유튜브 채널이 8만 5천 명 정도 돼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광고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통 크리에이터 아니면 인플루엔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이죠. 근데 저는 그걸로는 너무 적어요.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부업이라면은 되게 짭짤한 부업이긴 한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컸거든요. 그래서 또 하고 있는 거는 SNS 마케팅이랑 퍼스널 브랜딩 관련 유료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전자책 혹은 컨설팅 서비스도 있고요. 그런 식의 이제 유료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온라인 플랫폼들에 네, 그렇죠.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크몽이라든지 클래스 101 이런 플랫폼 사용하고 있고,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중요시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포지셔닝 하느냐. 아무래도 제가 올리는 컨텐츠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 그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드로우앤드류 하면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알려주는 사람 이런 거니까, 제가 판매하는 것도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클래스 이런 거고, 그걸로 이제 제 브랜드를 구축하다 보니까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책 출판의 기회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오고 있죠. 그런 것들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다른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먹고 살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하면 제가 알기로 10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더 늘어났나요? 네,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내년이 되면 또 다른 것들도 생길 거고. 그러면 이거를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만 먹고 산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정도의 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들 그게 궁금하실 텐데. 수익을 궁금해 하시죠? 네. 이게 되게 수익이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수익이 늘어서 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평균을 한번 내보자. 작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올 초까지 제 수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 초까지 수익이 한 달에 7,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거는 5월 달부터거든요. 그래서 5, 6, 7, 8, 9, 10 이렇게 한 6개월의 평균을 따져보면은 지금은 한 1,500에서 2,000 한 정도 달? 네, 월 수익. 와, 부럽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근데 노동 시간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고, 전자책도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고, 강연을 나가거나 1대1 컨설팅 한다거나 요 정도의 이제 노동 시간이고, 거의 제 일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쓰죠.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놓으셨네요. 돈 버는 시스템은 그렇게 잘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배우고 싶었어요. 내가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요즘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진짜 잘 활용하시는 것 같다.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거를 모르고 만약에 보면은 와 저게 반년 만에 수익 파이프라인을 막 10개나 만들었대 얼마를 번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수익을 내야지 했다기보다는 내가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채널이 있을 때 내가 혹시 퇴사를 하게 되거나 내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겠다 요 정도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 유튜브였고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저도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뭔가 바로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내 퍼스널 브랜드가 구축이 돼 있으면 알아서 그런 수익의 기회는 다가오니까 브랜딩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앤드류님의 어떤 방식이 리퍼런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세대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직장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월급을 받아서 집을 살 수도 없는 시대이기도 하고 세입자로만 평생 사는 세대다 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던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한테 약간 다른 방식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까지 직장 생활을 했고 별로 계획이 없었어요. 이 월급 갖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자포자기 하는 상태로 살았죠. 그냥 30살이 될 때까지는 제 통장에 500만 원이 모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저는 욜로인가? 욜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이 벌어야 뭐 2, 300이다. 근데 2, 300을 어떻게 뭐 해갖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저는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미국 생활에는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내 20대를 정말 내 경험에 투자하자. 나한테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 데 썼고 사실은 미국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큰 투자죠.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지도 못했고 미국에서 마지막 1년 다녔던 회사에서는 좋은 연봉을 받았지만 사실 월급이 거기서 거기에요.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네, 그쵸. 평생 집도 못 사고 이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요즘 뭐 부동산에 막 투자하는 거라든지 영끌족 뭐 이러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이런 거에 엄청 그런 게 주린이 네. 다들 그쪽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저는 그게 과연 맞나? 어차피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부동산도 여러 군데 알아봐야 되는 거고 주식도 막 그 회사의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 거 뉴스 맨날 봐야 되고 그래프 맨날 봐야 되는 건 똑같은데 난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나한테 투자를 할래 그랬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새로운 레퍼런스를 제시하자면은 약간 온라인 건물을 세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건물 세우기 네. 그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건물주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따박따박 이제 수익 들어오고 주님이다. 네,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 물리적인 이제 건물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는 사실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무한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온라인 건물이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온라인 클래스를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건물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달마다 이제 정산을 받으니까 집이 있어서 거기에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런 거고 배당금을 받는다면 저는 정산금을 받는 거고 일단은 쌓아놓으면은 그냥 둬도 정산이 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온라인 만드는 가게. 게 이제 되게 그러니까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은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내 몸이 하나고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그 투자를 하는 것도 내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도 없이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아갖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1억이 있다. 지금 통장에 1억이 있으면 그걸로 당연히 해야죠. 투자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제 뭐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다 그 얘기 하세요. 맞아. 종잣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해. 너도 한 10억 모으면 나한테 와.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을 이 방식으로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올해 1억을 모은 거예요. 진짜 빠르다. 많이 빠르죠. 1억 생겼네요 이제. 올해 말 되면 이제 1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만들 영상 제목도 벌써 정했어요. 벌써요? 뭐죠? 네. 6개월 동안 1억을 모으고 깨달은 3가지. 폭발이다.
나 조회수 폭발. 확 들어. 확 들어가고 싶어. 방 당장.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안 쓰고. 왜냐면 통장 인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모아둔 돈이랑 지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보니까 연말 안에 1억은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공부를 해야겠죠. 투자가가 되려면. 그런데 제가 한 게 약간 퀀텀 점프 같은 거예요. 저도 작년까지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인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수익이 갑자기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맞았다. 그래서 당신도 콘텐츠 점프를 하려면 무조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야 되고, 그걸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여러 가지 수익 기회가 만들어지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투자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애플에 투자하고 테슬라 주식 몇 개 사면은 뭐 하냐고. 댓글 뭐 그게 언제 돼, 언제. 아니 저는 근데 투자를 절대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건 돈을 못 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레벨이 1, 2, 3가 있으면 그 3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단계는 근로소득이고 2단계는 내가 일을 안 해도 시간을 태워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드는 게 2단계고, 자본금을 가지고 그 돈을 만드는 게 이제 3단계라고 생각하는데, 1단계도 아직 클리어를 안 했는데 3단계를 자꾸 뛰어들려는 사냥터를 잘못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은 그냥 계속 월급쟁이로 일을 해서는 사실 3단계로 바로 퀀텀 점프 하는 게 네네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근데 1에서 2단계로 뛰어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걸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3단계만 네. 생각하니까 그 2단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앤드류님이 말씀하신 그런 SNS 마케팅과 퍼스널 브랜딩으로 그걸 할 수 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우리 세대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밀레니얼 게, 세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저희 세대가 항상 되게 힘들어하는 게 저성장 시대고 저금리 시대도 아니고 초저금리 시대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고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우리 세대라고 하면서 진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다. 원래 30, 40대 때 돈을 제일 잘 벌어야 될 시기에 돈을 제일 못 벌고 있고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30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저희 세대는. 주식은 저희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 세대가 써놨던 다 방법을 네. 지금 하려고 네. 하니 네, 저희 윗세대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회가 없어졌고, 저희 윗세대들이 그 성장의 시대에서 그 주식으로 돈 번 거를 다 이득을 보신 분들이 우리한테 야 부동산 돈 벌 수 있어, 주식은 돈 벌 수 있어 가리키면서 또 우리 쌈짓돈을 다 가져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당신의 시대에 맞겠지, 근데 우리 세대는 다르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저희 세대가 잘할 수 있는, 저희 세대는 그래도 교육률은 되게 높거든요. 똑똑하고 어쨌든 인프라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이제 경험도 많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양성을 이제 저희는 중요시하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능숙하기도 해요. 특히 SNS, 소셜미디어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할 줄 알면서 자란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2단계로 점프하는데 그게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들었던 분들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그렇게 만들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앤드류님이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미국도 갔다 왔다고? 엄친아 아니야? 유학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모임을 가는 게 있어요. 거기 다 유튜브 분들이고 같이 모여서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앤드류의 이미지는 유학생 도련님. 맞아. 그래, 딱 그거였어. 내가 봤을 때도. 아 진짜요? 저 완전 아닌데? 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미국에 갈 돈이 없으니까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 네, 대학생 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처음에 가게 된 거고. 원래는 디자인 전공이신 네, 거죠? 맞아요. 디자인 전공해서 디자이너로 간 거죠. 근데 거기 인턴십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건 달랐던 거예요. 거기가 한국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쓸 기회도 별로 없었고 저한테 일을 시키는 게 다 심부름이었지 디자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불만을 품고 에이전시에다가 꼰질렀죠. 여기 회사가 저 노동착취 저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디자인 시켜준다 그랬는데 디자인 시키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 그대로 꼰질러서 거기서 이제 저한테 그런 거죠. 그러면 너한테 한 달의 기회를 줄게. 너가 만약 미국 회사에 고용이 된다면 남을 수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 알아서? 네, 만약에 너가 취직이 안 되면 한 달 동안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남아서 나머지 시간을 하느니 해보겠습니다 하고 구직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했던 게,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라도 가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미국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구글 출신, 되게 잘된 IT 기업, 실리콘밸리 막 이런데, 저는 LA에 약간 조금 떨어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얼마나 작았냐면 직원이 3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사장님이 있고, 저 디자이너, 마케터, 영업, 이렇게 3명이서 시작했던 진짜 작은 스타트업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자랑할 거리도 없었고, 금수저냐 아니면 뭐 유학생활이냐 이랬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제가 벌어서 제가 내야 됐으니까 인맥도 없죠, 뭐 돈도 없죠, 친구도 없죠, 가족도 없죠, 뭐 미국 학벌도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미국 생활을. 정말로.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그 SNS 마케팅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깨우친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회사에 들어갔는데 디자이너가 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주얼적인 부분을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진도 제가 찍고, 보정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도 하고, 웹 디자인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너가 사진을 찍으니까 너가 인스타그램도 네가 관리해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 맡겨. 사진만, 예쁜 사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쁜 사진 만들 수 있는 건 잘하니까, 디자이너니까. 이게 그렇게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에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다른 브랜드는 어떻게 팔로워가 많지?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이렇게 저희 브랜드의 접목을 이제 시키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렇게 커갔어요. 점점 팔로워도 많아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형 업체랑 연결이 된 거예요. 이메일이 와서 너희 인스타그램 사진을 봤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서 혹시 샘플 좀 보내줄 수 있어? 그 저희 마케터가 완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아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진짜 이만큼 보냈어요. 이것만 보고 싶다 그랬는데 저희가 저희 샘플을 다 보냈어요. 거기서.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여러 개를 사갔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미국에서 인지도도 굉장히 큰 회사고, 그거를 계기로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더 많아지고, 고객도 많아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바이어들도 생겨난 거죠. 회사 직원 3명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직원이 10명이 넘게 되면서 커가는 걸 보면서, 근데 그게 다 인스타그램 하나로 시작된 거였거든요. 저는 그게 목격자였고, 마케터가 있는데 왜 너가 인스타그램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마케터는 그 옛날 전통 마케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들한테 그 메일 돌리고, 아니면은 이제 편지 돌리고, 그리고 뭐 광고, 잡지에 요만한 이제 광고, 비즈니스 쇼 같은 데, 박람회 이런 데 나가는 거, 쇼에 나가면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한 번 나갈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쇼를 나가니까 계속 1,000만 원씩 쓰는데, 바이어들은 저희 제품을 안 사는데, 웬 디자이너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하나를 보고 바이어가 연락이 와서 저희 제품 이만큼 사가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이게 뭐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커지고, 저도 인턴 디자이너였다가 시니어 디자이너로 급승진을 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힘을 처음에 경험하게 됐고,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정치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사장님이 자기 친구를 매니저로 앉히게 되면서, 그 매니저분이 패션 쪽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회사가 커지니까 더 전통 마케팅에 쏟아야 된다. 근데 저는 아니다, 더 온라인 마케팅에 쏟아야 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다, 이렇게 갈리게 되면서, 다른 직원들은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제일 오래된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견제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하루아침에 회사를 잘리게 되는 말도 안 경우예요. 돼. 브랜드 인지도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저라는 브랜드는 하나도 키우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 회사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이 되는 거를 보면서 마치 내 거인 마냥, 내가 너무 뿌듯하게 이게 내 거다, 내 새끼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잘리고 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키운 거예요 라고 말해도 몰라요. 그래서 와, 너무 허무하다, 내 거를 키워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퍼스널 브랜드죠. 개인을 브랜드화 시키는. 드로핸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나는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퍼스널 브랜딩을 한 거죠. 퍼스널 브랜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어 보이는 거, 있어빌리티 막 이러면서, 그 있어 보이는 게 브랜딩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 전문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전문가라고 불러주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달할 자격이 있는 페르소나가 필요해요. 목적 다음에는 컨텐츠,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 발언권이 생겼어요, 사실. 소셜미디어 계정 없는 사람 없죠.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와이파이 다 있죠. 뭐가 부족해.